거래신고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? 요거 계약서고. 계약서고. 거래신고는 하나 하는 거예요? 두 개 하는 거예요? 거래신고는요, 그 RTMS라고 있는데 이게 약간 오류가 있어요. 저는 워낙 다양한 경우를 다 해봤기 때문에 오류가 확실하게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을 때는 계약서를 못 써, 요거 신고를 못 해요. 그래서 어떤 때는 두 개를 해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. 그게 뭐냐면 이 신고를 할 때 그 매매 대상, 거래 당사자가 먼저 나오거든요. 거래 당사자가 먼저 나오다 보니까 거래 당사자가 달라져 버리면 부동산을 표시하는 게 틀려져 가지고 이게 작동이 안 돼요.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달라질 때는 결국 다시 신고를 해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. 그러니까 여기는 거래 당사자가 3명이라도 이 사람들은 매도인 추가라는 게 가능해요. 매도인 추가라는 게 건물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, 그렇죠? 근데 이 D는 건물은 소유하고 있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D를 표시할 수가 없어요. 실제로 들어가 보면. 그래서 이 D 부분은 다시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. 모르겠어요. 지금은 이제 고쳐졌는지 모르겠지만 RTMS가 그런 한계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거래 신고를 할 때는 당연히 A라는 사람을 쓰고 그 다음에 매도인 추가를 계속하면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B, C를 추가를 하면 돼요. 왜? 부동산이 같으니까. 자, 그래서 부동산 표시를 할 때도 토지 101번지 하고 추가를 하면 되겠죠. 추가를 눌러서 관계지분 추가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102번지, 103번지 계속 추가할 수가 있어요. 근데 104번지, 5번지 할 때는 매도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추가할 수가 없게 돼요. 그죠? 그러니까 부동산 계약서가 어려운 게 이거예요. 물건만 표시를 한다고 돼서 아니고 그 다음에 매도자, 매수자 표시가 같이 따라다니니까 어려운 거예요. 거기다가 전부 팔 수도 있고 일부만 팔 수도 있고 지분의 일부만 팔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매도인은.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를 쓸 때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혼동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, 그게. 자, 그래서 이 부동산 표시